안녕하세요. 김과장TV의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쓰는 SSD와 스마트폰 속의 저장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태생부터가 불량투성이인 아주 불완전한 하드웨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완벽한 데이터를 저장하죠. 이 기적을 가능케 하는 숨은 공신, 에러 코렉션 코드, ECC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ECC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치트키일까요? 반도체 기술은 미친 듯이 발전해 왔습니다. 주머니 속에 노래 천곡을 넣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손가락만 한 칩에 수천 기가바이트를 담죠.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용량을 늘리려고 셀을 작게 깎다 보니 0과 1을 구분해주는 전자의 숫자가 고작 수십 개 수준으로 줄어버린 겁니다. 전자가 한두 개만 새어나가도 데이터가 바뀌어버리는 아주 취약한 상태가 된 거죠. 이 연약한 데이터들을 괴롭히는 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명, 인듀어런스입니다.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면 전자가 다니는 통로인 사나막이 너덜너덜해지죠. 둘째는 보존성, 리텐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자가 담장 너머로 야금야금 도망가 버립니다. 셋째는 간섭, 디스터번스입니다. 옆집 데이터를 읽는데 우리 집 전압이 출렁거리며 데이터가 꼬이기도 합니다. 사방이 적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방패가 필요합니다. 바로 ECC입니다. 낸드에서 막 읽어낸 날것의 데이터, RBER은 오류가 꽤 많습니다. ECC 엔진은 여기에 수학적인 잉여 정보를 덧붙여서 틀린 부분을 찾아내고 다시 원래대로 복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느끼는 에러율, UBER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하죠. 물론 이 방패를 드는데도 비용이 듭니다. 에러를 더 완벽하게 고치려면 더 많은 페리티 비트가 필요하죠. 이건 곧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실제 저장 공간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ECC 엔진이 커질수록 칩의 면적도 넓어지고 가격도 올라갑니다. 성능과 효율 사이에 끊임없는 줄타기, 이게 바로 공학의 본질입니다. 과거 2D 낸드 시절에는 BCH라는 알고리즘이 표준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아주 엄격한 교정 선생님 같아요. 데이터를 오직 0 아니면 1로만 판단하는 하드 디시전 방식을 씁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정해진 정정 한계를 단 하나라도 넘기는 순간 문장 전체를 포기해버리는 절벽 효과를 보이며 급격히 무너집니다. 공정이 미세해지고 3D TLC 시대가 오면서 노이즈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BCH 방식으로는 늘어난 에러를 감당하기 위해 페리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만 했죠. 이건 마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 상용화가 불가능한 산온의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는 틀린 답만 고치는 수준을 넘어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차세대 표준 LDPC입니다. 핵심은 소프트 디시전입니다. 데이터를 단순히 0과 1로 단정 짓지 않아요. 이 비트가 1일 확률이 90%다 라는 식의 신뢰도 정보, LLR을 활용하죠. 마치 학생이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90% 정도 확신해요 라고 말하는 의도까지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방법은 정교합니다. 전압을 한 번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기준 전압을 미세하게 바꿔가며 여러 번 읽습니다. 겹치는 영역에 있는 애매한 데이터들을 세분화해서 확률값을 매기는 거죠. BCH로는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했던 노이즈 섞인 신호 속에서도 LDPC는 이 확률의 마법을 통해 유효한 데이터를 쏙쏙 뽑아냅니다. 하지만 성능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레이턴시, 즉 지연 시간이 길어지죠. 전압을 바꿔가며 여러 번 읽어야 하고 복잡한 확률 연산을 반복해야 하니까요. 여러분의 SSD가 수명 말기에 가까워질수록 데이터 읽기가 느려지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ECC 엔진이 그만큼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죠. LDPC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에러율이 급격히 떨어지다가 특정 지점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평탄해지는 에러 플로 현상이 있거든요. 이걸 수학 공식만으로 완벽히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수개월 동안 방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이 복잡한 시스템을 끊임없이 튜닝해야 합니다. 정말 시뮬레이션의 지옥이라 불릴 만하죠. 사실 ECC가 혼자 싸우는 건 아닙니다. 든든한 동료들이 있죠. 제조할 때 생긴 결함은 예비셀로 미리 갈아 끼우고 쓰다가 망가진 블록은 격리합니다. 또 특정 구역만 닳지 않게 데이터를 골고루 분산하는 웨어 레벨링까지 가동되죠. ECC가 미세한 비트 오류를 잡는다면 이들은 구조적인 결함을 관리하는 팀플레이를 펼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볼까요? BCH는 과거의 수호자로 빠르고 가볍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LDPC는 현대의 표준으로 무겁고 느리지만 압도적인 정적 능력을 자랑하죠. 이 세대 교체는 단순히 알고리즘의 변화가 아니라 극심한 노이즈 속에서 데이터를 지켜내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QLC를 넘어 PLC 시대로 가면 전압 간격은 더 좁아집니다. 이제는 단순한 알고리즘을 넘어 머신러닝이 등판합니다. 데이터 패턴과 노이즈 특성을 실시간으로 학습해서 최적의 확률 테이블을 동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미래의 SSD 컨트롤러는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데이터 무결성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연산 장치가 될 전망입니다. 결론입니다. ECC는 공짜로 얻는 치트키가 아닙니다. 성능 저하와 공간 소모라는 확실한 대가를 요구하죠. 하지만 ECC는 죽어가는 물리적 소자에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놓는 진정한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저렴하고 고용량인 SSD를 믿고 쓸 수 있는 건 마법이 아니라 확률에 도전한 엔지니어링의 승리 덕분입니다. 이번 강의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